오늘은 엄마랑 홋카이도 3편인데요. 오늘은 삿포로에서 오타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난 바깥 풍경인데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홋카이도 대학 식물원에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최초의 근대적 식물원으로 1886년에 개관했고요. 약 4천여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주변을 둘러보면은 굉장히 한적했어요. 이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계에서 표를 직접 뽑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살짝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1인당 가격은 적당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곳은 몇 개의 박물관들이 있었는데요. 일본의 가장 오래된 현역 박물관인 홋카이도 개척사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아이누족이 이제 과거에 홋카이도에 살았었는데 그들의 자료를 전시한 북방민족 자료실도 있었습니다. 면적이 3만 평이라 굉장히 넓어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산책 겸 둘러봤어요. 이곳은 실제로 홋카이도 대학에서 식물 분류학이나 식물 생태학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홋카이도 도청사를 방문을 했는데 오른쪽은 실제로 일을 하신 업무 공간이었고요. 이곳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으로 대신 받고 앞쪽에 연못에서 간단하게 산책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고풍스러운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못 봐서 아쉽긴 했지만 살짝 근처를 둘러보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서 만난 장소는 삿포로의 상징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삿포로 시계탑인데요. 바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삿포로시 컨트리 사인에도 등장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내부에 들어가시려면 입장료 200엔이 있었어요. 저희는 따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삿포로 TV타워에 방문을 했는데 이곳은 1957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상 90.38m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전광 시계가 65m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주변에 고층 건물이 너무 많아서 과거보다는 인기가 좀 덜하다고 해요. 저희는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적인 오도리 공원과 삿포로 시내를 한번 감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계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중간에 초기에는 마스시타 전기기업이 이제 기증을 해서 내셔널이라는 로고가 있었는데 2006년에 이 회사가 바뀌면서 파나소닉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간에 잠시 쉬기 위해서 마루미 커피라는 곳에 들렸는데요. 2006년에 오픈한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이라고 해요. 이곳은 고토 에이지로라는 분이 주인이신데요. 삿포로 시내에 6개의 점포가 있고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월드컵 테이스터즈 챔피언십에서도 세계 3위를 했었고 그리고 월드커피 로스팅 챔피언십에서도 세계 6위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에서도 1위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서 커피 맛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은 여기에 오신 분들이 커피를 진짜 즐기시고 거의 혼자서 커피만 간단히 마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게이샤 커피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직접 이렇게 커피를 로스팅해서 드립으로까지 내려주셔서 저희는 커피를 여유롭게 즐기면서 이제 예약한 점심을 먹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약한 점심 장소는 빙설의 문인데요. 이곳은 1964년에 오픈을 했어요. 이 삿포로에서 게가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몇 개의 음식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안쪽은 이렇게 방으로 다다미 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게를 구울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렇게 반좌식 테이블이라고 해야 하나요? 의자가 굉장히 낮았어요. 저희는 2가지 메뉴를 주문을 했는데요. 럭셔리 크랩 런치 세트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여기 쭉 보시면 코스가 되어 있죠. 하나는 럭셔리 크랩 샤브샤브 런치 세트를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저녁 시간은 스케줄이 애매해서 점심에 예약을 했는데요. 저녁에는 예약이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되더라고요. 여기 우선 게 사시미, 회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샤브샤브를 하는 메뉴였어요. 샤브샤브 물이 끓을 때 이 게 다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약은 어렵진 않았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 예약을 하는데 저희는 거의 한 달쯤 전에 굉장히 빨리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게의 어깨살을 따로 구워주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화로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구워주셨고요. 샤브샤브를 해서 먹었는데 게살이 정말 통통하고 신선한 느낌이었답니다. 요거는 게 다리찜이었어요. 감자 샐러드랑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찜도 하나씩 나와서 계란찜도 간단하게 요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게살 고로케였어요. 게살 고로케와 여기 고구마 튀김 같은 거, 아래는 토마토 소스가 깔려 있었고요. 게살 튀김도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이건 아까 구워주셨던 게 어깨 구이, 네, 어깨살 구이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두로도 나와요. 안쪽에는 게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두도 먹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그리고 초밥이랑 우동은 샤브샤브 세트에 딸려 나와서 샤브샤브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됐고요. 이렇게 된장국이랑 간단하게 또 나와서 함께 식사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로는 유자 아이스크림과 이제 차가 나왔어요. 뜨거운 것과 상큼하고 시원한 것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오타루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삿포로역으로 와서 이제 그 급행 열차의 지정석을 똑같이 예약을 했어요. 공항에서 올 때와 같은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라면 진행 방향 오른쪽에 타야지 바다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때가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 방향을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반대편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반대쪽에서 찍은 건데 사실 알고 보니까 바다를 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한 30-40분 중에서 한 10분 정도 바다를 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오타루역 가기 전에 미나미 오타루라고 해서 한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엄마 손가락질하게 말아줘. 여기 이제 소리가 들리실 텐데 이 소리는 뭐냐면 여기 그 시계가 증기를 이용해서 30분과 정각에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 오르골당 아까 밖에서 시계를 보셨는데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오르골당은 25,000개의 오르골 컬렉션이 있다고 하고요. 본관은 1902년에 지어졌다고 해요. 여기가 박물관처럼 거의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다 둘러보았는데 오르골의 가격이 정말 비싼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간단히 구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쭉 지나가면 이쪽에는 유리공예가 이제 뭐 약간 곳곳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유리공예 장식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곳 하나가 바로 여기 르타오라는 곳이죠. 르타오는 더블 프로마주 치즈케이크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저희는 그 메뉴를 먹지는 않고요. 옆쪽으로 가서 이쪽에 다른 메뉴들이 있는 곳으로 자리가 있어서 간단하게 앉아서 메뉴들을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세트 메뉴가 있어가지고 이 세트 메뉴 하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아이스크림을 컵으로 해서 주문을 했어요. 제가 홋카이도 와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래서 홍차와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그리고 빵 하나를 이제 같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애플파이가 그러니까 홋카이도에서 나온 사과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 더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기대보다 굉장히 맛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과가 통으로 이제 절여서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르타우 매장은 이 오타루 유리공방 거리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다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오타루에서 그 유리공방 거리를 지나서 오늘 미리 예약해 놨었던 오타루 크루즈를 타려고 합니다.
오타루는 아이누어로 모래사장 사이의 강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하가 있고요. 운하가 바다랑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미리 예약을 했거든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주말 같은 경우엔 사람이 많아서 좀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크루즈를 타려고 줄을 섰습니다. 크루즈 운행 시간은 한 30-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가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실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게 이렇게 지도를 주셔가지고 코스도 딱 나와 있어요. 바다로 잠깐 나갔다가 이 운하, 남쪽 운하는 매립이 되었다고 해요. 북쪽 운하를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였어요. 그리고 좋은 게 한국말로 지도도 있었지만 여기 이어폰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듣고 즐길 수 있었답니다. 이제 바다로 나가는 코스였어요.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바다 쪽을 나가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이곳은 삿포로가 개발되기 전에는 홋카이도 제2의 도시였다고 해요. 이곳이 지금 구 일본은행 지점이랑 운하가 있었다는 것이 과거의 오타루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바다 가까이에 탄광이 있었고 과거에는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산물로 수산 가공품과 과자, 술, 유리공예 등이 있고요. 유명한 게 영화에도 많이 나왔던 배경이었어요. 러브레터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리고 한국 영화였던 윤희에게, 그리고 조성모의 가시나무 뮤직비디오에 오르골당이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또 원타임에 몇 번이나 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오타루였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만화죠. 미스터 초밥왕의 주인공이었던 쇼타의 고향이 바로 오타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맛있는 초밥집도 많다고 해요. 이 다리는 운하가 처음 만들어질 때 세워졌던 다리라고 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한국어 가이드를 들으면서 다양한 건물들의 유래나 오타루의 배경까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사진만 찍고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운하 크루즈를 내려서 오타루 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기찻길이 있어서 기념 촬영도 한번 해봤습니다. 길 찾는 건 별로 복잡하진 않았어요. 가기 전에는 제가 많이 알아보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가면 바로 보였어요. 다시 삿포로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또 열차를 방향을 잘못 끊어서 왼쪽을 끊으면 바다 쪽이었는데 오른쪽을 끊어서 또 이렇게 멀리에서 바다를 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이제 스프카레 집으로 갔는데요. 삿포로에는 스프카레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저희가 선택한 곳은 바로 수아게입니다. 사실 수아게는 한국에도 지점이 있어요. 서울에 이제 몇 개 수아게 지점이 있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아서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다음에 서울에서 먹어보고 한번 맛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분들이 많이 주문하는 건 닭다리가 들어있는 걸 많이 주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양고기가 들어있는 카레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맵기는 3단계 하나, 4단계 하나, 그리고 밥은 작은 걸로 해서 치즈 토핑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씨도 시켜봤고요. 그리고 좀 느끼할 것 같아서 피클도 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고기 토핑이 되어 있고요. 치즈가 올려진 밥, 그리고 양고기 토핑, 그리고 그냥 밥. 밥은 그냥 밥으로 시켜도 상관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피클이 누락이 돼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피클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알차게 이제 조식을 먹고 비행기가 1시여서 저희는 8시에 체크아웃을 해서 그 국내선 면세점을 먼저 둘러보고 앞에서 못 샀었던 기념품들을 사기로 했습니다. 갈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행열차 에어포트호 파란색 기계, 저기 보이시는 파란색 기계에서 한국말로 된 거 바로 누르시면 쉽게 끊으실 수 있어요. 타는 곳이 멀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보시고 이렇게 바로 타시면 돼요. 그래서 쾌속 열차를 타시게 되면 지정석을 끊으면 우리나라 일반 그 열차처럼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저기 이렇게 표를 꽂아놓는 곳에 표를 두면은 영무원분이 따로 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리실 때 꼭 챙기셔야겠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앞서 방문했었던 오타루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도시라서 덤프트럭으로 눈을 담아서 오타루 항에 쏟아 넣기도 한다고 해요. 네, 이렇게 홋카이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탔는데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이렇게 치킨 가스 덮밥을 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보다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동한 장소를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엄마랑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걷거나 힘든 코스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았는데 삿포로역에서 스스키노역까지는 걸어서 별로 멀지가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호텔에서 나와서 홋카이도 대학 식물원 그리고 홋카이도청을 거쳐서 이제 티비탑에 가서 카페를 갔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쉬면서 가서 별로 힘이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또 밥을 먹는 곳까지 별로 멀지가 않았어요. 걸어서 한 5분 정도? 그래서 간단하게 쉬엄쉬엄 하니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랑 삿포로 여행 그리고 홋카이도 여행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편, 2편도 있으니까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좋으시면은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